마지막 강좌입니다. 기출 마지막 해설 끝판왕 기출 문제 마지막 강좌 21번째 이제 감정평가론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서 우리 수입 방식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환원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본 환원율은요, 더하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나누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곱하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하기로 표현할 때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순수이율 더하기 위험률인데, 특히 요즘에 이게 많이 나와요. 순수이율과 위험률을 더합니다. 순수이율은 시중 금리 같은 거고요. 위험률은 위험이에요. 그래서 뭐가 커지거나 위험이 커지거나 금리가 커지면 환원율은 커집니다. 두 번째는 나누기. 이 나눈이란 말을 꼭 해야 됩니다. 뭐를 뭐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인데, 밑에 있는 가격과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하락해야 환원율이 올라가요. 곱할 때는 저부대 곱합니다. 저부대, 자당 상수에다가 부채 감량률에다가 대부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더하기요, 그러면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할인율 더하기 상각률, 순수이율 더하기 위험률인데, 순수율이 뭐라고요? 금리라고요. 위험률이 뭐라고요? 위험이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환원율이 커지는 거고요.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이 커지는 거예요. 나누기요.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곱한 값 그럼 절단 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환원율은 떨어집니다. 곱할 때는 저부대 곱합니다. 자당 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환원율을 상승시키려고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두 개 있어요. 금리가 상승하면 환원율 상승하고요. 위험이 상승하면 환원율이 상승합니다만 가격은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환원율을 높이는 방법은 금리 상승, 위험 상승, 가격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다 보지 마시고 제가 보는 것만 좀 볼게요. 자, 환원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으로 가격을 나누어서 구합니다. 곱하야 그럼 절단 납니다. 맞고요. 2번 됐고 3번. 금리가 상승한대요. 그럼 자본 환원율은 높아집니다. 높이는 요인이다. 비례관계입니다.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답은 3번이고요. 위험이 증가되었다. 위험이 증가돼도 환원율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 더 할까요? 환원을 높이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해야 됩니다. 가격만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환원율을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은요, 금리를 상승시키고 위험을 상승시키고 가격은 하락시킨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을 하시고, 나눈 값 얘기할 때는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누면 되고요. 곱할 때는 저부대를 곱하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3번인데, 한 치 오차도 없이 이게 매년 똑같이 나옵니다. 나온다면 이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39번도 한번 가볼까요? 39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본 환원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금리가 뭐하면 상승하면 환원율은 상승합니다. 비례관계거든요. 두 번째, 환원율은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뭐한 값입니까? 곱한 값 절단 납니다. 곱할 때는 저부대 곱해야 되고요. 순영업소득과 가격이 나오면 나눈 값 해야 됩니다. 니은은 틀립니다. 디귿은 됐고, 리을. 환원율은 상승하는 순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하락합니다. 여러분들, 환원율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환원율이 상승하면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게 틀리고, 위험이 높아지면 맞습니다. 환원율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환원율 상승, 위험 커져, 환원율 상승, 자본 환원율 상승, 가격은 하락합니다. 둘은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틀렸다. 니은, 리을 틀리고, 기역, 디귿, 위험이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답은 2번. 40번 문제로 갑니다. 자본 환원율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환원율 구하는 방법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이 있고, 이거 말고도 에루드법 있어요. 에루드법. 그리고 부채 감당법 같은 게 있다 정도만 한번 봤던 기억만 있으면 됩니다. 등이 있다 그러면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자본 환원율은 금리가 상승하면 환원율을 높인다. 예, 맞습니다. 금리는 환원율과 비례관계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면 환원율을 높입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환원율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비례입니다. 똑같이 나왔죠. 이거 가격이 상승하면 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다.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맨날 똑같은 거네요. 여기서는요. 답은 3번이고요. 위험이 줄었대요. 그럼 환원율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위험하고 금리하고는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환원율은 가격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환원율을 높이는 방법은 위험과 금리는 커져야 되지만
가격은 하락해야지 환원율이 올라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원을 높이려면 위험과 금리는 상승, 가격은 하락,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40분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41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41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수익가액 구하는 방법은 서너 개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능총소득에서 빼빼나 하시면 됩니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영업경비 빼고 환원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예요. 우리 초요약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유효 총소득의 40%일 때는 신경을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 가능총소득 얼마에서? 7천만 원에서 계산기 딱 꺼내서 7천만 원 빼기 공실이 5% 아닙니까, 그죠? 빼기 5% 때리고 영업경비 바로 40% 때리면 됩니다. 유효총소득일 때는. 그리고 환원율 나누기 10% 때리면 답이 한 번에 튀어나옵니다. 그냥 정말 10초짜리 15초짜리 문제예요. 7천만 원 빼기 5% 빼기 40% 나누기 10% 때리면 계산기에 3억 9,900만 원이 바로 뜨는 아주 난이도 최하짜리 그런 문제입니다. 참석자 전원에게 드리는 선물 같은 문제.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서 유효 구하고 영업경비 빼서 순영업소득 구한 다음에 환원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얘보다 살짝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42번으로 가볼게요. 42번. 다음 자를 활용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요. 토지 5 60%, 건물 10 40%에서 환원을 구해야 돼. 5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니까 5, 6에 3, 10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니까 14는 4. 그럼 이 부동산의 환원율은 7%다 기억하시고 골 때리는 게 운영 경비가 가능 총소득의 2.5%일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계산기 꺼내서 4,400만 원 곱하기 2.5%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110만 원 나와요. 11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제 가능 총소득에다가 빼나 하시면 됩니다. 공실 빼고 영업 경비 빼고 환원을 나눠주면 되거든. 그래서 가능 총소득 얼마에서 4,400만 원에서 공실이 10%니까 빼기 10% 때리고요. 빼기 110만 원 때려줍니다. 110만 원. 영업경비는 방금 구했잖아요. 네. 나누기 방금 구한 따끈따끈 환원율 7% 때려주면 답이 한 번에 나옵니다. 4,400만 원 빼기 10% 빼기 110만 원 나누기 7% 딱 때려주면 계산기에 5억 5천만 원에 딱 뜨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가능 총소득의 2.5%는 여기서 바로 빼줄 수가 없다. 올라가서 계산해서 다시 빼줘야 된다. 그리고 토지 5고 60%면 3, 건물 10이고 40%면 4, 두 개 다음에 환원율은 7%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해설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번에는 수익가액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가능총소득에다가 빼나 하려고 하는데 가능총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공실은 5%고요. 빼기 5%. 영업경비를 구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하고 화재보험료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만 경비고요. 부채 서비스액과 개인 업무비는 경비가 아닙니다. 이런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능 총소득이 5천만 원인데 3%니까 5, 3 150만 원입니다. 경비에 해당되는 게 250만 원밖에 없어요. 250만 원. 그리고 환원율은 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율은 필요 없습니다. 환원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천만 원 빼기 5% 빼기 250만 원 나누기 5% 때려주면 지가 알아서 9억을 계산해 줍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능 총소득에다가 빼나 하시면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 다 수익가액입니다. 44번 또 수익가액 구하랍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가능 총소득에다가 빼나 하시면 됩니다. 가능 총소득 8천만 원이고요. 8천만 원 빼기 공실이 10%입니다. 영업경비는 수선 유지비, 재산세, 화재보험료 딱 세 개만 경비해요. 400, 500, 700. 700만 원만 경비입니다. 해주고 환원율은 10% 돼 있으니까 계산기 꺼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8천만 원 빼기 10% 빼기 700 나누기 10% 때리면 지가 알아서 6억 5천만 원을 계산해 주고요. 영업소득세나 부채 서비스액은 경비가 아니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어보시고 45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환원율을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환원율은 더하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나누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곱하기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원율 계산 문제는요 나누기 아니면 곱하기입니다. 나누기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으로 구하는 거고요. 곱하기는 저부대를 곱하는 건데 뭐를 적용합니까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요 박스 안에 저당상수가 있으면 저부대
없으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가격입니다. 하는 이유를 자당상수가 있으니까 저부대 곱하면 됩니다. 근데 부채 감당률이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1,500, 순영업소득이 3,000입니다. 부채 감당률이 2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곱하기 2. 그리고 대부 비율은 40%입니다. 그럼 계산기 꺼내서 그냥 저부대 곱하면 돼요. 0.177 곱하기 2 곱하기 40% 때려주면 계산기에 0.1416이 뜰 거고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퍼센테이지 14.16%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저부대라는 공식만 한번 돌려보시고요. 마지막 46번 환원율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환원율은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으로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짜리냐면 가격이 5억짜리래요. 그럼 순영업소득을 구한다면 5억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뺍니다. 그리고 영업경비를 뺍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옵니다. 근데 가능총소득이 20%입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5천만 원 20%니까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다니까 가능총소득일 때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을 하신 다음에 갑니다. 가능총소득 5천에서 10% 뺍니다. 500 빼고 영업경비 1,000만 원 뺍니다. 그러면 4,500에서 3,500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 분에? 5억 분에 3,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5, 7에 35 해서 7%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원이율을 계산할 때는요. 저부대를 곱하거나 순영업소득을 가격으로 나누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는 느낌만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보시고 245쪽 관련된 문제 풀어봤고 진짜 마지막이네요. 이제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초요약 듣고 오시면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바로 들으면 참 좋은데 초초요약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수업을 듣고 40강이거든. 그거 듣고 오시면 참 좋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거지국에 써먹어요. 개거지국. 개별 토지 가격 구하거나 거래 지표, 지가 정보, 국가 업무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국가 업무 할 때, 그다음에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써먹는 거 맞습니다. 요거 외에도요, 거래 지표로 쓰이고요, 지가 정보 제공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에는요, 용, 연, 구, 사, 대지 면적, 형상 이런 거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는요, 지번, 가격, 대지 면적 및 형상, 용연, 구사임, 용도지 5개 공시됩니다. 외웠습니다. 우리 표준주택 가격은 써먹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가격정보 제공, 과세 업무, 가격정보 제공, 과세 업무입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유명하죠. 네.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실로부터 60일 이내 아닙니다. 30일 이내입니다. 우리 결혼은 60일 안 나옵니다. 국장한테 가만 안 둬 진짜 시군구청장한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수정하면 이렇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실입니다. 공시 기준이 아니고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 관련된 내용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의 지문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은 됐고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국장이 공시하는 게 3개 있다 그랬습니다. 3개밖에 없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주택 있고 공동주택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산정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를요? 조사 산정을. 근데 토지는 법인한테 맡기고요. 주택은 원한테 맡기거든요. 요거는 법인한테. 주택 2개는 원한테.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어디 써먹습니까? 그러면 일단 개거지국에 써먹습니다. 지가정보 맞고요. 거래지표 맞고요. 국가 업무 맞고요. 그 다음에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맞습니다. 개거지국. 표준지 땅이잖아. 국장이 표준지를 조사 산정할 때는요,
부동산 원에 맡기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한테 맡기는데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3번 이의신청입니다. 자, 표준지는 국장이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있는 자가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장한테 이의신청한다. 완벽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요, 이 있는 자가 결정이란 말이 붙어요.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군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하는 거고요. 표준지는 이 있는 자 공실로부터 30일 서면으로 국장이 맞습니다. 4번은 됐고 5번 갑니다. 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이 경우 뭐는요? 표는 뭘로요? 개로요. 만다, 본다, 표계 본다 기억하시고, 사실 두 개 더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는 1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번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 3번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요 지문 정말 유명한 지문입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토지는 법인, 주택이 원 기억하시는 겁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요거요, 그 이의신청이거든요. 이의신청. 요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과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요 1번하고 5번 묶어놓고 완벽하게 맞는 지문이니까 연습 한번 합시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 이 있는 자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장한테 신청하는 거고요. 개별 공시가 똑같습니다. 이 있는 자. 근데 앞에 결정이 붙어요. 결정. 결정 공실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번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한다. 1번, 5번 이 신청 지문 완벽한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디 써먹어요? 개거지구. 벌써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업무, 개별 토지 맞습니다. 그 외에도 집가정보, 거래지표로 씁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공시할 필요 없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도 공시할 필요 없습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때는 표를 개로 본다 하시면 됩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 발생했을 때는요, 기준일은 원래 1월 1일인데 7월 1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답은 2번입니다. 많이 했었죠? 4번으로 갑니다. 4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표준지 공시가를 선정하는 경우 아닌 것을 찾아라. 근데 여기 보니까 개별 주택 가격을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 업무예요. 국가 업무를 볼 때 기준인데, 개별 주택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는 오직 표준주택 가격입니다. 표준주택 가격은 어디 써먹습니까? 그러면 개별 주택 가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4번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표준주택 가격을 활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시겠죠? 뭐를 어디 써먹습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35번 문제 출발 한번 해볼까요? 표준주택으로 선정이 되었거나 국세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 주택 가격으로 본다 하시면 돼요. 표계 본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방금 했습니다. 표준주택 가격 어디 써먹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 써먹어요.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써먹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예, 맞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써먹는 데가 똑같습니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하고 1번 과세 업무 등에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써먹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묶어놓고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만 써먹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이 가격정보 제공, 과세 업무 관련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 신청 한번 해볼까요? 개별주택 가격도 이의 있는 자는요, 결정이란 말이 붙어요. 공실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번에는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하는 거 맞습니다. 5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동주택 가격은요, 시군구청장이 아예 공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장이 공시하는 거죠. 국장이. 개식은 구청장이잖아요. 공동주택은 국장이 공시하는 거고요. 분할 합병이 발생했거나 신축이 발생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원래는 1월 1일인데 이번에는 6월 1일이 기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이 기준이 되고요.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은 한 달 빨라요. 1월 1일 또는 6월 1일이 기준됩니다. 공동주택은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누가? 국장이 공시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6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개거지국이니까 지가정보 거래지표입니다. 이거 말고도 국가 업무 그리고 개별 토지 가격 구할 때,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고요.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선정한다 그랬을 때는요, 요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개별 주택이나 공동주택이에요.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 과세 기준이 됩니다. 절대로 표준지에서는 과세 안 뜹니다. 지가 변동을 선정할 때는 표본지란 걸 기준합니다. 표본지. 표준지는 안 됩니다. 표준지는 개거지국이라고 해서 거래지표, 지가정보, 개별 토지, 국가 업무에만 쓰입니다. 기역 니은만 옳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밑에 표에 어디 뭐 써먹는지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연습하시고요. 7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딱 세 가지입니다. 일단 표준지로 선정이 된 토지. 표준지로 선정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과세 대상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면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읍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맞고요. 니은 부담금 부과 대상 아닌 거 맞고요. 3번도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거 맞고요. 5번은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닌 거,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고요. 뭐 공원으로 지정되고 이런 것들은 표준지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 빠지고 기역, 니은, 디귿, 미음으로 처리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 공시가로 본다 하시면 되고요. 표계 본다 많이 했었죠. 이번에는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1번은 맞는데 표준지 공시가는 법인한테 조사 선정을 맡기는 건 맞거든요. 근데 반드시 둘 이상이 틀렸어요. 원칙적으로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맡기는데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맡기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표현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2번. 표준지 공시가는 5개를 공시하거든요. 혹시 초초약 들으신 분들 아시죠? 지번,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형상,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다 맞습니다. 지번과 단위 면적당 가격과 면적 및 형상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용도지입니다.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목입니다. 2번 정답입니다. 3번은 뭐가 틀렸느냐?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표준주택은요, 국장이 공시하는 거거든요. 국장이 공시하는 것들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원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원의 심의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국장이 표준주택에 대해서 조사 선정을 맡길 때는요, 누구한테 맡기냐면 법인은 안 돼요. 반드시 원한테 맡깁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입니다. 자, 문제 풀다가 표준주택이나 개별주택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무조건 단독주택 얘기해요. 공동주택은 태초에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으로 구분해서 공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도 없다 그랬습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단독주택 얘기지 공동주택 얘기가 아니다. 공동주택은 구분 없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단독주택만 표와 개로 구분하고 표준주택이라는 걸 선정할 필요도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공시상 많이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요거 때문에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9번도 가볼게요. 9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국장이 표준주택, 예 맞습니다. 주택을 선정할 때는요, 원한테 조사 선정을 맡깁니다. 토지, 법인, 주택, 원입니다.
표준주택 가격은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입니다. 맞습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예 맞습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써먹는데 두 가지입니다. 가격정보 제공,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에서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랑? 개별주택 가격이랑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로 출발하는 두 가지만 시군구청장한테 이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어떻게 수정해야 되냐면, 개별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는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공동주택은 국장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5번. 10번 문제 갑니다. 단독주택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1번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국장이 무슨 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거 맞냐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선정해야 되면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선정할 일이 없고. 그런데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는 심의가 아니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입니다. 국장이 공시하는 것들은 중앙. 표준주택 가격 공시 사항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공시가 되냐면 5개가 공시되거든요. 첫 번째는 표준주택이니까 지번, 그리고 가격, 그 다음에 대지 면적 및 형상, 용연 구사임, 용도지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목 정도하고 도로 상황 정도밖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용 연수, 지세 이런 것들은 공시되지 않습니다. 3번, 표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로 본다, 표계 본다 맞는 표현입니다. 답은 3번이고. 자, 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장은 표준주택 가격을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는 있습니다만 개별주택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공시해야 됩니다. 5번은 볼 필요도 없고요.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표계 본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11번 문제. 11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표준지 공시가 공시할 때 도로상이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용도지역, 도로상황 지목은 표준지, 표준주택 둘 다 포함돼야 될 사항입니다. 2번. 표준지 내용이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정해서 다시 공시합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표준주택은요, 오직 단독주택 중에서만 선정을 하지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선정하지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도 구분해서 공시할 일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왜 공부할 때 집에서 토지 나오면 표계, 주택 나오면 기다려, 단독 나오면 표계, 공동은 공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일이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1번은 볼 필요도 없겠네.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실로부터 60일 이내 아니고 30일 이내 시군구청장한테 인정이 가능합니다. 1번 땡. 국장은 표준지 가격을 선정할 때는 타당성에 대해서 행자부 장관의 검증을 받는 게 아니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같은 장관끼리 검증받고 하는 거래요. 3번, 이거 방금 했던 지문인데 국장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표준주택이란 걸 선정하지 공동주택은 표준주택을 선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이잖아, 그지? 기준일이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이에요. 땅만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이고 주택은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입니다. 혹시
공동주택 가격 어디서 먹습니까? 라고 물으면 두 군데서 먹어요.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쓰이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도 괜찮냐면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쓰이는 거 맞습니다. 1번의 정답은 이 문제 정답은 5번이고요. 1번은 왜 틀렸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는 결정 공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2번은 왜 틀렸다고요? 국장이 표준지 가격을 선정할 때는요,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에 심의를 받고요. 3번은 왜 틀렸다고요?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을 하고요. 4번은 왜 틀렸다고요? 개별주택 가격의 기준일은요, 합병 분할이 발생했을 때는 1월 1일 아니면 6월 1일이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입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가격정보 제공, 과세 업무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선정하는 경우의 기준이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장 21강에 걸친 우리 해설 끝판왕 기출문제 부동산 학교를 모두 풀어드렸습니다. 끝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가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알림 설정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초초 요약 강의도 했었으니까요. 초초 요약 강의도 보고 지금 기출 문제 보고 요약 보고 기출 보고 이런 식으로 진도 맞춰서 따라오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보다 접근성 그리고 효율적인 접근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냐면 계산 문제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암기 코드도 좀 이렇게 좀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암기시켜 드리는 방법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종호 TV 그리고 아울러서 김하연 TV 많은 구독 좋아요,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분간 정비 시간을 조금 갖고요. 앞으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21강 해극기 기출문제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강좌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저도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1강 해설 끝판왕 기출문제 강의 모두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 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예, 21강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